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새벽 6시 32분입니다. 약속한 대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범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후보를 돕기 위하여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당은 어제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를 했고, 안철수 대표는 이 공동선대위의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 후보는 안 대표에게 유세차에 올라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고, 안 대표도 오 후보의 요청이 온다면 함께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제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안 대표와 합동 유세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합동 유세뿐이겠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조심스럽지만은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유세에 나서겠다. 오 후보와 각각 서울의 다른 권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오 후보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에서 공식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대표로 돌아갔습니다. 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은 두 사람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전후로 공개적으로 만나 서울 시민들에게 정권을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로 했답니다. 양당은 구체적인 합동 유세 방식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서 홍보 인쇄물에 야권이 단일화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안철수가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구나 두 사람이 함께 웃는 사진을 홍보물에 싣는 방식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이나 연설원이 되는 것은 선거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대표가 오세훈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거나 유세 현장에 나가서 지원 연설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박원순 씨가 범야권 후보로 결정되었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박원순 지원 운동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혹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지원을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다른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차원에서 홈페이지, 페이스북으로 오세훈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은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민의당이 오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나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광고비는 해당 후보 측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선거법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비로 공동선거운동에 나서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정당 차량에 오세훈 후보 선거 포스터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캠프 선대위원장을 안철수 씨가 맡더라도 유세용 점퍼, 어깨띠까지 착용하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어제 석패를 했습니다. 석패라는 것은 애석하게 진다는 뜻이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은 그걸 다 물려버리고 오세훈 이상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단일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 단일화 과정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는 상당히 감정적인 앙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의 장점은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다. 지나간 걸 가지고 뭐 고민하고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만 나간다. 시행착오 많이 겪었다. 그러나 나는 고치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단일화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대동단결의 모습이, 대동단결의 이 경험이, 대동단결의 DNA가 대선으로 가는 2022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이자,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모이자 해서 큰 빅텐트를 치고 여기서 단일 후보를 드라마틱하게, 이번에 했듯이 드라마틱하게 뽑아가지고 저 문재인 세력 쪽에서 나오는 사람과 1대1로 대결을 붙이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팀워크가 돋보여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거운동은 원래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신사적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장점이 많습니다. 오세훈 씨의 세련되고 노련한 맛, 그리고 안철수의 이 우직하고 순수함, 그리고 안철수의 비전, 오세훈의 실천력, 이게 합쳐지면은 아주 새로운 집단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좀 옆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좀 보이지 않아야 할 사람, 또 연세가 많이 들고 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빠지고,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이번에 뭐 선거도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해보면은 여기서 의외로 한국의 보수에 드리워져 있었던 그런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보수에 가졌던 이미지, 낡고 신경질 내고 항상 화낸 표정만 가지고 있다. 지하철에 타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싸움한다 하는 이런 나쁜 이미지를 확 벗어버리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살 차이일 겁니다. 아마 안철수 59세, 그리고 오세훈 60, 나이도 참 근사합니다. 나이도 좋아요. 지도층이 되기에는 딱 적당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혼자보다는, 오세훈과 안철수 혼자보다는 오세훈과 안철수를 모은 상호 보완적인 이 이미지로서 이번 선거에 임한다면은 아마 놀라운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험프리 부통령이라는 분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근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란 뭐냐? 미국보다도 더 힘이 센 게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뭐냐? 한국보다도 더 힘이 센 게 한미동맹이다. 즉 미국과 한국을 합친 힘이 한미동맹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는 뭐냐? 안철수보다 더 힘이 센 게 단일화입니다. 오세훈보다 더 힘이 센 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후보는 안철수 플러스 오세훈이 되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사한 그림을 그동안 학수고대 했는데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니 해도 안철수 씨가 지난 12월 말부터 이런 프레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일화로 정권 교체, 그 실험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해보자 라고 한 게 이제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승자는 안철수 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그 소식을 접하니까 저도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오늘 그 뉴스를 접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